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오늘은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기 넘치는 청소년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종 장영실고등학교 IT 콘텐츠과의 주창환 선생님, 이정은 학생, 신찬우 학생 모시고 IT 콘텐츠과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그리고 시사회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 저는 세종 장영실고등학교 IT 콘텐츠과 교사 주창환이라고 하고요. 영화 콘텐츠 제작이라는 교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IT 콘텐츠과 학생 신찬우라고 하고요. 여기 영화 리벤지 감독 및 주연 배우로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IT 콘텐츠과 학생 이정은이고요. 21세기 조선인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네. 주창환 선생님 세종 장영실고등학교에서 영화 콘텐츠 제작교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두 번째 신찬우 학생은 영화 리벤지의 감독 겸 주연 배우 그리고 이정은 학생은 21세기 조선인의 감독으로 이번에 영화를 제작하셨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 29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학생 제작 영화 시사회가 있었네요. 어떤 시사회였는지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기별로 작품을 만드는데요.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를 총 4편을 시사했고요. 영화 시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 그다음에 제작진들 인터뷰까지 준비를 해서 좀 공개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올해 처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 시사회를 본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폭발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학생들이 이제 그 학생 감독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씬들, 뭐 저기 코미디 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액션 씬에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씬도 있는데 그때 막 그 관객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뭐 비명도 질러주시고 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외부에서도 관객들이 오신 시사회였나요? 네, 저 우연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뭐 세종시 맘카페, 그다음 네. 세종시닷컴 이런 데에도 조금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방문해주신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세종시 학부모 기자단 네. 인가? 네, 그쪽에서도 한 분 오셔서 취재도 해가시고, 네. 네, 그러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선생님의 이제 관객 반응을 어땠는지 말씀해 주셨고 감독님들 두 분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 먼저 얘기하면 저희 영화가 아무래도 액션이다 보니까 조금 폭력적이라고 하면 폭력적이고 뭐 시원하다고 하면 시원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되게 또 제가 주인공일 때 제가 맞을 때는 약간 걱정해주는 그런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네, 마지막 장면에서는 또 환호도 해주시고 해서 되게 보통 영화관에서는 다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시사회다 보니까 약간 사뭇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셨군요. 이정은 학생은 어떠셨어요? 저희 영화는 코미디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에서는 웃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다 같이 웃어주시고 좀 주인공이 힘듦을 겪고 있을 때는 다 같이 좀 걱정해주고 그런 반응이었던 맞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도 희노애락이 있고 이 시사회에서도 희노애락이 다 있었네요. 네. 그 먼저 21세기 조선인을 감독한 이정은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세기 조선인 어떤 영화인가요? 저희 21세기 조선인은요, 체육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주인공이 우연히 소원을 들어주는 별이 떨어지는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눈을 떠보니 장영실고 앞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장영실고를 들어가서 똑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와 대립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하고 고민을 해보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제작 기간은 얼마 정도가 걸렸죠? 저희 거의 한 학기 조금 안 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21세기 조선인을 만들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시나리오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좀 주변에서
눈 떠보니 이 세계 막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게 많을 때여서 나도 눈 떠보니 장영실고 이런 느낌으로 제작을 해보자 하다가 재미 요소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조선에서 넘어오자라고 해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제작하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배우들이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이 좀 많이 얇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겨울 시즌에 촬영을 해가지고 다들 입김 나오는 데서 벌벌 떨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추웠어요. 그랬어요. 네. 진짜 저는 보고 왔는데 한복 진짜 혹겹 하나 입었더라고요. 근데 네. 추운 기색 없이 아주 열심히 열연을 해주시던데 주인공분이. 이정은 감독님께서는 이제 디렉션을 하실 때 배우들에게 네. 어떻게 정확하게 하시는 편인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코미디다 보니까 주인공과 적대자의 케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너희 맘대로 해라 하고 그냥 풀어준 것 같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분들은 모두 이 장영실 고등학교에 소속돼 있는 분들인 거죠? 네. 사실 20여 분의 단편 영화라지만 사실 최종 완성본까지는 그 들인 공은 여느 영화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조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배경을 찾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한복도 저희가 그 배우 친구한테 맞는 한복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점만 아니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리벤지를 연출한 신찬우 감독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신찬우 감독님은 작품의 연출뿐 아니라 또 주연 배우로 출연을 하셨어요. 1인 2역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배우하고 감독은 아무래도 좀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내가 아니면 진짜 잘 이대로 100% 표현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주인공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선생님께 한번 문의드렸었는데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해보자 해서 했는데 감독의 역할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조감독 친구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독 역할도 하고 조감독 역할도 잘 해줘가지고. 네. 그 영화 리벤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화 리벤지는 처음에 되게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물체를 마시고 알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이후 그 괴롭히던 학생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수하는 제목 그대로 복수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리벤지 작품의 소재가 좀 학교 폭력인데 이 주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구상을 했을 때 한번 액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액션인데 무슨 액션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출연자도 학생, 감독도 학생, 그 연출자분들도 다 학생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야로 액션을 하자 해서 생각했던 게 학교폭력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무거운 소재다 보니까 좀 라이트하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영화 이제 촬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나 힘든 점이 있으셨다면? 기억에 남는 점은 저희 팀들이 되게 분위기가 되게 화목했어요. 그래가지고 촬영하다가 되게 웃고 하는 장면이 많아서 NG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웃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이 저는 봤거든요. 네. 근데 서로 다 친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아무래도 어색하니까 연기하는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러다가 NG가 많이 나는 게 가장 힘들었고 또 저희가 촬영을 되게 길게 했어요. 그 제작 기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되게 촉박하게 했는데 그래서 편집을 하루 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네. 편집하는 친구하고 밤새가면서 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서도 또 기억에 남는 네네네.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평가가 다 끝난 후에 네. 좀
갑자기 기습적으로 시사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 개그 콘서트에 인터뷰라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네. 그 시사회를 패러디해서 좀 이제 코믹하게 만들어낸 거였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 애들이랑 이거 좀 진지하게 해도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이미 평가나 이런 일련의 교육 과정이 전부 다 끝난 상태였고 이미 영화도 제출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이들한테 좀 재밌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장소 섭외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지해서 이제 시사회를 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놀라웠다는 부분들은 그 시기에 일어났어요. 이제 시사회라는 행사는 평가나 혹은 뭐 학생들의 이제 교육 과정상에서 뭐 생활기록부라든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행사일 뿐이었는데 학생들이 시사회를 한다고 하니까 부족했던 영화에서 본인들이 느꼈을 때 좀 부족했던 부분들 좀 이 씨는 좀 부자연스러웠어 저기 하고 보니까 했던 부분들을 다시 촬영하고 다시 편집하고 또 뭐 다시 녹음하고 하는 과정들을 그 안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평가라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애들이 수학 점수가 70점이면은 애들의 인생은 70점이라는 점수가 아니고 애들이 앞으로 남은 30점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라는 어떠한 디렉션을 주는 게 평가였구나라는 깨달음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싶어서. 네,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어떤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벤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찬욱 감독님은 감독이 더 재미있으셨어요? 아니면 액션을 하는 배우가 더 재미있으셨어요? 배우 쪽이 더 재밌었던 게 제가 생각했던 거를 진짜 카메라 앞에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저는 재밌고 또 이거는 진짜 좋은 기회여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꼈어요. 네, 다음번 제작할 영화에도 신찬욱 감독님이 출연할 예정이신지. 다음번에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저 2편을 지금 준비 중이시군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나올 것 같아요. 더 멋진 액션씬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감독님, 친구들이 출연을 해주셨고 그 어른분들도 나오시는데 네. 아무래도 장영실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시겠죠? 네. 연기 지도는 선생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섭외를 했는데 흔쾌히 해주시고 촬영 때도 오히려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도록 해주셔서 거의 그냥 바로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교장 선생님 잘하셨고 장영실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나 선생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작 과정을 보면 뭐 시나리오 작업도 있고 촬영도 있고 편집, 음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학생들 영화 찍은 굉장히 퀄리티 있게 봤거든요. 네. 그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 아무래도 촬영이 좀 힘들었던 게 그래도 저는 시나리오 쓸 때는 약간 일말하기 좀 그런데 삘 받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빠르게 나왔거든요. 네네. 한 3시간, 4시간 만에 다 완성을 했는데 촬영 시간이 아무래도 제일 길다 보니까 긴 시간을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드니까 좀 친구들도 같이 이끌어가기에는 좀 동기도 부족해서 좀 그래도 해보자 해서 잘 하긴 했지만 촬영 부분이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정은 감독님. 저희는 촬영 편집 좀 더 힘들었던 게 기후적인 것 때문에 해가 빨리 진다거나 그러면 촬영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편집자 친구를 좀 힘들게 급박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네.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도하는 교사로서는 어떤 점이 힘드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 난관은요.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 개를 받아서 네. 그 중에서
작품을 제작을 2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 가슴 아픈 부분이었고요. 네. 그 제작 중간에는 이제 각 반별로 2작품씩 제작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몸은 한 개다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이런 부분들 그냥 그게 제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나머지는 다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아이들 작품을 보면은 그냥 너무 놀랍고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나이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뭔가 아름다운 그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안에서 정말 저는 이미 좀 사고가 닫혀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한 놀라운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어느 정도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전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요. 힘든 부분은 그렇네요. 아, 네. 몸이 좀 2개였으면 좋겠다. 네, 몸이 학생들 지도에 네. 필요한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IT 콘텐츠와 관련된 네. 영화 교과를 전공하시고 네. 선생님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 중에서는 요 콘텐츠과를 운영한 학교가 세종 장현시고등학교가 유일해요. 네네. 네, 세종시에서 설립된 또 3년밖에 안 됐고,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떤 과목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제가 뭐 평소에 흥미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시네필이라고 하죠. 저는 영화를 되게 학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꼭 이거 가서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IT 콘텐츠 자체가 이 시대 흐름을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빨리빨리 네. 변하고 선생님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런 트렌드들은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전달해줘요. 아까 저기 이정 감독님께서 얘기했던 뭐 요즘은 눈 떠보니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때 콘텐츠의 트렌드거든요.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죠. 근데 그런 트렌드는 학생들이 더 빨리 습득을 하거든요. 덕분에 저도 그런 콘텐츠는 이제 빨리빨리 소비되고 빨리빨리 생산되는 이런 분야다 보니까 그런 거 학생들 통해서 많이 얻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어서 뭐 계속 공부하고 싶고 뭐 그리고 제가 똑똑해져야 아이들도 똑똑해진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영화로 어쩌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 IT 콘텐츠과에 진학을 하고 또 지금 이런 일련의 영화를 제작해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영화 감독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언제부터 이런 꿈을 꾸시게 됐는지. 저는 어렸을 때 좀 약간 작은 시골마을 비슷한 데서 살았는데 제가 갈 만한 곳이 도서관이었거든요. 도서관에 뭐 만화책도 있고 거기에 특히 좀 오래된 영화들이 DVD로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몇 개씩 빌려서 어렸을 때 있었던 그 TV 아래에 있던 비디오 카세트로 계속 돌려보고 했었거든요.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네. 네. 그럴 때부터 되게 영화가 친숙해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러면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IT 콘텐츠과 와서 영화 감독을 꿈꾸고 꿈꾸고 계시군요. 네. 이정은 감독님은 저도 어릴 때부터 컴퓨터나 뭐 핸드폰을 진짜 세부적인 메뉴들 다 눌러가면서 좀 그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좋아하다 보니까 SNS나 이런 인터넷 매체도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영상들을 접했는데 나도 이렇게 재밌으면 나도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기대가 좀 궁금해지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때 나도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IT 콘텐츠과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세종에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세종을 제가 많이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뭐 네. 제가 돌아다니고 이런 걸 그렇게 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은 학교고요. 네. 세종 장영시고등학교고 직업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 네네.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한테 오고요. 학생들이 되게 진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꿈이 많고 또 그 꿈을 향한 노력들을 진짜 많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좋아하지 싶을 정도로
학교에 누가 야자하라고 남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남아서 본인들 포트폴리오나 이런 작업들 하고 있고, 또 학교뿐만 아니고 세종시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진취적이다, 좀 뭔가 멀리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여러 기관들도 되게 세종시를 알리기 위한, 또 세종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저희 출연하고 있는 세종 네. FM도 네네. 세종시를 이렇게 알리고 좋게 변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좀 네. 그런 부분에서 세종시에 평생 살고 싶고 그리고 저도 세종시 발전에 한 조각 정도는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네, 학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찡한 멘트였어요. 그럼 학생이 보는 세종은 어때요? 학생들이 지내기에는? 전 처음 왔을 때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네, 네. 다 건물도 새 거고 그렇죠. 시설도 다 새 거여서 거기에서 되게 오는 만족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학교도 와봤는데 학교도 시설도 좋고 또 선생님들도 워낙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네, 학생들이 지내기에도 좋은 도시 같아요. 네, 이정은 학생은 세종 조치원에서 통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학교 다니실 때 어떠세요? 조금 피곤합니다. 네, 그래도 2년을 보냈기 때문에 네. 나름의 그 빨리 오는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늦지 않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BRT나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7시 넘어서 일어나는 와, 그런 좋은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올해도 그럼 그렇게 통학이 힘들지는 않겠네요. 네. 네. 세 분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데 끝으로 뭐 함께 영화 제작에 힘써준 친구들이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여기 감독 2명을 포함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감독님들이 2분 계십니다. 네. 네, 2분도 함께 자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 모든 학생들 통해서 저도 그 제작 과정에서 되게 좋은 추억들 그리고 배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평생 선생님과 제자로 지내자, 평생. 그런 메시지 던지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제 마음대로 했던 부분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별로 불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역할 꿋꿋이 잘해줘서 이런 좋은 영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했던 제작진 친구들 모두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정은 감독님. 제가 감독이 아무래도 처음인지라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주고 협조해준 저희 팀원분들 너무 고맙고 이렇게 만든 영화를 재밌게 봐주신 사람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의 마지막 인사 들어봤고요. 이 세종 인사이드 끝곡은 항상 출연자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네네. 분이 오늘 준비를 해주실까요? 오늘 제가 네, 선생님. 네, 좀 사심을 가득 담아서 네, 준비를 했고요. 네,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곡인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안에 되게 함축돼서 담겨 있어요. 마치 시처럼. 제가 직접 학생들한테 이제 악기 연주하면서 불러주기도 했고요. 저기 축제 때. 네. 우리 주창환 선생님의 신청곡 이승철의 아마추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미래와 대한민국 영상 산업을 책임질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 영화감독 이정은님과 신찬우 감독 겸 배우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계신 영화 콘텐츠 제작교과 담당 주창환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끝곡 이승철의 아마추어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